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시즌2 벌써 8월달에 마지막 주를 이제 남겨놓은 승천팀의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네, 주식 승천의 마스코트 김혜선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날씨만큼이나 시장도 좀 뜨거워지길 바랬는데요. 3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죠. 온열 질환자가 많다라는 거, 결국은 더위를 먹은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요. 시장이 더위를 먹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혜선 씨를 통해서 오늘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관심이 집중됐던 미국 FOMC 회의록에서는요.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분명한 시그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시는 또 한 번 출렁였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한 18포인트 하락한 1849선에서 종가 기록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전거래일 대비 12포인트, 약 13포인트 정도 급락하면서 517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에는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발목을 잡은 하루였는데요. 이 험난한 장세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정대희 멘토와 최명석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멘토분들은 오늘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정대희 멘토께 오늘장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오늘 오전장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전장에는, 빈수레가 아닌 빈차만 요란했습니다.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현대글로비스만 잘 갔고요. 그리고 장 후반에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스머프라는 만화가 좀 많이 생각나는 그런 하루였다. 네. 혹시 스머프 만화 좋아하십니까? 저 스머프 안 좋아합니다. 파랗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스머프 만화 한 편을 좀 보지 않았나. 네. 너무 좀 힘든 파란색만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다고 했는데요. 좀 수급 상황도 간략하게 좀 체크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수급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요. 업종 상승된 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업종별 일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지금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이 이틀 연속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오늘 기관과 개인들이 매수해주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다가 오늘 첫 매도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업종들이 올랐는지. 네네. 말씀을 그냥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보면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화면을 확대해서 좀 보여주시죠. 예,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오늘 딱 한 업종이 올랐죠. 전기, 가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하고 경동가스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 유틸리티가 왔군요. 예, 대부분의 업종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반도체, 코스피 할 필요 없이 지금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빠졌다. 오늘 딱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딱 한 종목 전기, 가스, 유틸리티 업종만 움직였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하락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움직인 건가요? 글쎄요, 전기값 인상이라든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전기에 대한 연동성 관련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좀 방안을 내놓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가장 큰 원인은 전기값 인상, 그리고 또 최근에 원전 비리 관련해서 한빛 6호기가 가동 정지가 되면서 전기값에 대한 인상들이 더, 대두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러면 특별히 움직였던 테마군들이 있었나요? 예, 일단 테마군들은요, 일단 남북 경협주가, 남북 경협주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남한이 제시한 그 제의안을, 하루 앞두고, 즉 실무자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한에서 긍정적인 대답, 즉 실무자회담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좀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반대로 며칠 전부터 계속 상승을 했던 3D 프린팅 업종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자분 또, 전반적으로 최근에 북한 쪽하고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네. 가스관 쪽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좀 나왔거든요. 네네. 러시아 부분에 대한 이제 또다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네. 가능성 타진하고 있고, 네. 경로 부분도. 가스관 쪽, 오늘 흐름은 좀 어땠나요? 오늘은 약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대동스틸이라든가 동양철강이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조정이 나왔는데 향후 박근혜 대통령께서 향후 러시아를 방문할 때나 향후 계속 두고 봐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명석 멘토는 그러면,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장 간략하게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한 3일 동안 사실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네. 마음 편히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힘드시겠지만 전문가나 시청자분들 똑같습니다. 이렇게
뭐 글로벌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인도 등이 폭락할 때는 우리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단지 이럴 때 내공이 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버틸 때는 버텨주고 네. 또 아닌 종목은 팔아주고 또 이런 장에서도 좋은 종목이 나오면 빨리 선침을 해서 저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경험 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겠는데요. 네. 제가 이슈를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네네. 3일 동안 장은 안 좋았는데 오늘 그 중국발에서 AI 그 독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사망 환자가 많이 나왔는데 인간에게 전이 된다는 얘기가 좀 많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좀 위험수가 있는가 몰라도 오늘 세 종목이 이글벳이라든가 파루, 제일바이오 등이 오늘 상승 추세했는데 제가 좀 이따 본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또 요즘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인데요. 오늘 장중에 분명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관련 반도체들이 한 5종목 되는데요. HCI텍, MK전자들이 또 치고 상승 추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본론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이슈는 요즘 그 통신회사들의 주파수 경쟁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TV라든가 인터넷 신문 등에서 누가 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통신장비 회사들이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LG가 가져가든 KT가 가져가든 SK가 가져가든 통신장비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통신장비 회사들에게 많은 실적과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장비 회사들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 좀 뒤에 본론에 가서 제가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두 분과 함께 오늘 우리 정대희 멘토가 얘기했던 대로 뭐 파파 스머프일 수 있는 스머프의 장세였었죠. 네. 그리고 우리 최명태 멘토가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지만 애널리스트도 힘들다. 자, 저희는 신이 아닙니다. 저희도 인간입니다. 같이 힘들 때 힘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견딜 수 있는 건 노하우를 가지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최소한 냄비 뚜껑과 마찬가지로 라면 냄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일비를 하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장 점검 영상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이슈앤토크 출발해 봅니다. 네, 출발해 볼까요? 증권주가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간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주식시장을 반영하고 있는 듯한데요. 증권주 약세 배경으로는 신흥국의 금융위기 우려와 또 근본적인 증권사들의 부진한 실적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증권주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고 증권주의 향후 방향은 어떨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코스피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850선을 내줬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는 소식에 개장과 함께 1% 넘게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한때 1840선마저 내주는 등 힘없이 밀렸고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낙폭을 만회하는 데 그쳤는데요. 과연 이런 불황 속 틈새 시장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향후 투자 전략과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증권주의 생리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네. 번째 이슈 정대희 멘토를 통해서 먼저 들어보죠. 예, 증권주가 요즘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죠. 아까 혜선 씨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 양적 완화 축소가 좀 대두화가 되면서 아시아 금융 위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아무래도 증권주가 좀 밀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실적이죠. 2008년 그 금융 위기 이후에 그 가장 증권사의 수익률이 좀 줄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시장 자체에 거래 대금이 줄다 보니까 그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가지고 수익 창출을 하는 업체인데 이런 기업들이 증시에서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줄다 보니까 그런 수익 마진이 좀 적게 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좀 되면서 아무래도 좀 실적이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한 금리 상승, 즉 최근에 양적 완화 축소 언급이 나오면서 금리의 상승에 따라서 증권주들이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주의 부진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정대희 멘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좀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되기 전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보다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과연 그 먹거리가 뭐가 될지는 아직까지도 좀 방향성을 잡을 수는 없죠. 근데 최근에 이제
자본시장 개정법에 따라서 이 증권사들을 좀 도와주기, 즉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증권주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 자본시장 개정법을 통해서 지금 먹거리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뭐 투자, 즉 시가총액 상위 5개 증권사로부터 즉 시가총액 3조 이상이 되면 그 투자 그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했었고, 근데 아직까지 그러한 것들이 실적으로 바로 영업적인 이익으로 바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가속화가 되기 전까지는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명석 멘토. 네. 증권주가 줄줄이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왜 그런가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방금 정대희 멘토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것은 일단 실적 부진입니다. 그동안 이제 건설주라든가 저희가 이제 금융주가 다 갔는데 지금 증권주만 안 갔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실적이 좀 부진했고 가장 큰 것은 지금 아시아 금융위기인데 인도발이라든가 태국 그 금융위기가 오고 있고요. 더구나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금융이라든가 증권은 어떻게 보면 돈이 들어와야 이게 실적이 좋아지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좀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그 종합지수가 1849까지 내려왔는데 한 2000포인트 정도 가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를 제가 다 살펴보고 왔는데 네. 다 사실상 지금 다 바닥입니다. 네, 바닥에서 약간의 지금 한 3, 4일 동안 빠졌는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증권주가요. 최명석 멘토. 참 뭔가 쉬울 것만 같은 수익을 금방 낼 것만 같지만 네. 한 번도 100점 100승을 못하고 네. 100점 100패를 하거든요. 네. 그 이유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갔는데 증권주가 안 올라간 것은 여기에 큰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참 죄송하지만 좀 국가에서 정책이 좀 증권을 좀 키워주고 증권 투자하는 사람에게 많은 좀 자유라든가 그런 좀 혜택을 줘야 되는데 너무 국가에서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정책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증권주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좀 기다리면은 네. 지수가 한 2,000포인트나 2,100포인트 갈 때 충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 너무 과격하게 지금 그 증권 증권 조작이라든가 너무 증권주를 지금 못 오르게 억압하고 있는 듯한 그런 게 있는데요. 정부에서 좀 이번 4월 1일자 그 부동산 혜택처럼 크게 완화를 시켜준다면 증권주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요, 이 증권주는 시장이 올라서야지만 이제 서서히 반등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계속 1850선까지 네. 밀려났어요. 네. 앞으로 이런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또 최저가 어디까지라고 예상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 도표를 보시면 이게 오늘 거래소 지수가 이제 양봉 도찌가 나왔거든요. 양봉 도찌라는 것은 바닥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또 바닥에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증가됐는데 저는 여기까지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았다고 보고요. 다시 네. 상승 추세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들고 있으신 분은 이미 마이너스 20, 30%가 났기 때문에 더 뭐 떨어질 건덕지도 없습니다. 세상 말로. 그래서 그냥 들고 편안히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대희 멘토는요, 최저점이 어디까지? 예, 일단 보시나요? 뭐 최저점이 좀 심각하게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감들로 계속 밀리는데요. 그럼 뭐 아시아 금융위기 뭐 계속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언급이 나오면서 뭐 아까 또 증권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권주도 그런 양적 완화를 처음에 통해서 채권 쪽에서 좀 수익을 받거든요. 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 쪽에 수익을 받다가 벤버랭킹이 갑자기 양적 완화 축소 언급을 하면서 그런 그 금리 상승에 따른 좀 손실을 많이 받는 채권 쪽에서 손실을 받는데요. 저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좀 한 최악으로 좀 밀리게 되면 한 180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7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 자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V자 급등이 아닌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높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저점으로 1800포인트를 언급을 드렸는데요. 거기까지 좀 밀리지 않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1800포인트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계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수익을 가장 쉽게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증권주를 샀던 많은 투자자분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뭐 아까 최명선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네. 지금 대부분 좀 증권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손실폭이 큽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는 경기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손실을 좀
개인들이 좀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심지어 뭐 저 같은 전문가들도 증권주, 뭐 은행주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손절매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손절매를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고 나중에 새로운 먹거리가 좀 창출이 되고 시너지가 나올 때 거기서 분할 매수를 하셔서 좀 손실을 만회하고 나오는 전력으로 좀 가셔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증권주 자체가 손실나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일비하지 말고 예. 좀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입니까? 예, 좀 일단 손실이 너무 많이 나신 분들은 기존의 대로 좀 들고 가시는 것도 맞지만 만약에 현금이 뭐 좀 여유적으로 뭐 주식 비중 50대 50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셔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주식 비중이 좀 증권주로 많으신 분들은 손절매를 좀 해서 현금 확보를 좀 하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좀 분할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추고 반등 나올 때 좀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 그걸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신규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진입을 할 수 있는 시점인 건지 가격 매력은 분명히 있거든요. 가격 매력은 분명인데 저는 신규 진입은 좀 권해드리지 않고요. 말 그대로 아까 지금 수익 실적이 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에서도 이미 손실을 받고 또 양적 완화에 따라서 그런 금리가 상승되기 때문에 채권에서 손실을 많이 받고 또한 주식시장의 거래대금들이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 구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기업은 실적이 나야 주가도 반영을 하는데 전혀 주가 상승에 반영될 만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최명상 멘토께도 여쭤볼게요. 네. 이제 반등을 기다리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네. 그래도 봐야 할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증권주 중에서도. 네. 어떤 걸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예, 제가 그 차트를 다 살펴보고 왔는데요. 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삼성증권을 추천하겠습니다. 예, 도표를 보시면 한 2달 정도 바닥을 안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봉이 나왔고 바닥에서 거래 행도 나왔는데요. 상승 추세입니다. 하지만 지금 3일 동안 계속 그 종합지수도 빠지고 전체적으로 한 95% 이상 종목들이 빠졌지만 증권주가 가장 많이 갈 때는 빨리 갈 때는 삼성증권이나 대우증권인데 일단 차트상은 삼성증권이 좋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차후에 시장에 올 때 삼성증권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증권. 그것뿐이에요? 네. 아니 일단 다른 증권 중에서 다른 종목은 없습니까? 다 좋은데 일단 최고 좋은 증권주는 삼성증권과 탑은 삼성증권. 예. 아 그래요? 정대현 멘토. 예. 뭐 일단 신규 진입자들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증권주 하면 탑픽 종목을 좀 뽑아봐야 되겠죠? 저는 뭐 탑픽 종목을 한 종목으로 선정해 두는 것보다도요. 아까 새로운 먹거리가 좀 창출이 되는 그런 자본시장 개정법에 따라서 그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되면 가장 수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그거를 위해서 유상증자까지 해놓고 시가총액을 3조까지 늘려놓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즉 5개 종목들이죠. 뭐 미래에셋이라든가 삼성증권, 대우증권 이런 종목들을 나중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권에 들어왔을 때, 즉 실적의 가시화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챙겨놓고 보시면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얘기 좀 들어보니까 정대희 멘토가 이 얘기를 합니다. IB 투자 쪽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유상증자했던 대기업 부분이 있죠. 대우증권, 삼성증권, 가장 핵심적으로 미래에셋증권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모습을 놓고 본다라면 이제 실적이 가시되기 위해서는 결과물들이 좀 있어야겠죠. 투자는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증권업종이 쉽게 빠르게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두 분 다 내주셨고요. 우리 최명석 멘토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을 죄송합니다. 삼성증권을 탑픽 종목으로 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정대 멘토 같은 경우는 탑픽 종목으로 보지는 말자. 하지만 IB 쪽으로 유상증자하면서 몸집 불리기가 한 대형 증권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시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이슈를 한번 가보죠.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좀 코스닥 시장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코스피는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한 18포인트 하락했고요. 이 투자 주체별로 수급상을 좀 살펴보면은 개인이 465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이 한 510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은 이렇게 개인과 기관은 함께 동반 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이 오늘장 이틀 연속으로 이제 팔아치웠습니다. 한 1,000억 원 정도, 팔자세를 외쳤는데, 이런 불황 속에서도 틈새 시장이 있을 거라고 이제 멘토분들은 얘기하셨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투자를 해봐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대희 멘토. 예, 네. 뭐 일단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좀 밀리면 같이 마찬가지로 밀리면 한 500포인트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자리에 참 반등을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하락 기조가 좀 좀 하락 기조가 좀 심하게 가파르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500포인트까지만 좀 열어놓고 보셔라.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여전히 IT 부품주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전방업체들의 투자 설비가 이제 확대가 좀 있으면 더 점진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 네. 또 가장 근본적인 거는 그동안에 삼성전자라든가 그리고 해외 경쟁업체인 애플에 대한 그 주가 하락의 원인은 즉 하이엔드 고가형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 한계를 자꾸 말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스마트워치라는 거 아시죠? 그 손에 나온 손목에 갤럭시 기어가 특징이죠. 네, 갤럭시 기어라든가 아이워치 이러한 뉴 패러다임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고, 최근에 주가 양적 완화 언급이 나오기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가 되면 충분히 한번 다시 IT 부품주라든가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을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에서 최근에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는 좀 코스닥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가급적 어떤 종목이 그렇죠? 일단 3D 프린팅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새로운 그 산업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옥석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하는 그런 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워낙 시장에 모멘텀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걸 알겠지만, 네. 그래도 좀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종목 하나를 보여드리면요. 네, 보여주시죠. 예,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종목들이죠. TPC 같은 종목도 오늘 좀 많이 밀렸거든요. 네. 예. 최근에 점으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3연상을 갔죠? 예, 오늘도 이제 이 상한가를 결국은 장 종가에 붙이긴 붙였는데요. 장중에 분봉 차트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 엄청나게 좀 힘들게 한 하루였습니다. 막 엄청나게 좀 변동폭이 아래 위로 엄청 심했고요. 또 최근에 그 로봇스타라는 종목도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로봇스타라는 종목은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3D 프린팅으로 붙이기 좀 무리수 아니었나요? 예, 요 로봇 관련 종목들을 왜 그 3D 프린팅에 붙였냐면, 그 로봇 관련의 가장 핵심, 그 3D 프린팅의 가장 핵심이 X와 Y와 Z축, 그 축을 컨트롤하는 기술들을 로봇 관련 기업들이 핵심 원격 기술을 제어 컨트롤이죠? 예, 그죠. 그 리니어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움직였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그 글로벌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그 국가 정책적으로 즉 3D 프린팅 사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이슈가 돌았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이상급등 현상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에서 분명히 3D 프린트 쪽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동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정부에서 정책 육성이라든가 이런 언급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급락을 해서 오늘 개인 투자자들 좀 많이 좀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IT 코스닥이라고 해도 좀 가급적이면 피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2,000개 종목의 달인이시죠. 우리 이장님 오늘장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코스닥 시장이 지금 3일 연속 많이 밀렸는데요. 수급 먼저 보죠. 예, 보시면은, 수급 보시면 오늘 한 12.9포인트 하락한 517포인트입니다. 네. 저도 아까 정대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500포인트까지는 보는데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거의 10에서 15포인트 정도, 프로 정도 손실이 났을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락이 3일 정도 되면 이게 도표를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3일 정도 하락하면 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사입니다. 네. 물론 이 앞에서 한 4번 정도 하락이 나오는데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약간 하락을 했다가 종가 부분에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3일간 하락했는데 내일 아침에 판다는 것은 조금 너무 좀 경솔하다. 왜냐면 차라리 하루 기다린 게 낫습니다.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의 반복인데요. 내일 하루 정도 내리면 하루 이틀 기다리면 다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마시고 어차피 누가 되든 지금 코스닥 종목 들고 계신 분은 한 10에서 20포인트 정도 손실이 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들고 하루 이틀 정도 버티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종목을 보시면 거의 상한가가 하루 이틀
거의 뭐 1박 2일, 뭐 요즘 방송에 나온 그 1박 2일 프로인데 맨날 1박 2일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오르다 내리고 하루 이틀 내리다 내리고 뭐 그런 스타일인데 그냥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아까 그 정재희 멘토는 IT, 부품, 또 반도체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도체 위주와 통신장비 위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통신 장비요? 네. 어떤 종목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종목을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네. 지금 잠깐 얘기해 보시죠. 지금 그 텔레비라든가 신문, 인터넷 보면 그 통신 주파수 가지고 그걸 따는데 1조 8천억이라고 합니다. 말에 그렇지 1조 8천억이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네. 그걸 KT라든가 LG 플러스, SK 텔레콤 등에서 서로 딸라고 뭐 세상 말로 난리 부르실지나 본데 네. 그걸 땄을 때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드디어 공개해 주시는 네, 건가요? 예. 이거 잘하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네, 에이스테크인데 지금 벌써 이 종목은 보시면 일주일 전에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4,000원대가 벌써 5,600원까지 벌써 한 30% 이상 수익이 났다가 조정을 주는데요. 오늘 이거 보시면 잘 보세요. 오늘 그 장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 장. 근데 거래량이 60만 주를 터뜨리면서 벌써 양봉 도찌를 만들고 강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에스테크. 예. 네, 안테나 쪽 관련된 기술력 갖고 있는. 예, 게. 우리 MC님이 아주 현명하시네요. 네. 그래서 에이스테크 저 이장님한테 인정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탁 치고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휴맥스가 있더라고요. 네. 예, 휴맥스 원래 이번에 장관 되셨다가 좀 물러나시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오늘 웬만한 종목 다 밀렸는데요. 오늘 그러네요. 3%까지 상승하면서 강한 네. 장대 양봉과 거래량을 싣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 휴맥스, 그다음에 진성 T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예, 진성 TC 종목인데 이 종목은 아주 회사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뭐 전문가들이 좋아하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딱 보시겠지만 투바닥 패턴입니다. 여기서 원바닥을 그리고 다시 올랐다가 하락한 후 지금 투바닥 패턴인데요. 여기서 벌써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하면서 조정을 주고 많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진성 TC는 회사 실적이 아주 양호하고요. 휴맥스는 현재 외국인 쪽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에이스테크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재 414억의 규모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에서 414억이 납품 계약이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큰 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종목은 관심을 두고 우리가 충분히 매매를 해보셔야 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을 두고 있으셔야 됩니다. 정대 멘토는 이런 시장의 상황 속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여전히 그 LED 쪽하고요. 네. 뭐 산업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LED 산업이라든가 뭐 서울 반도체라든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그 LED 전반적으로 LG노텍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운수 장비 쪽 하면 완성차 업체들을 계속 꾸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서울 반도체라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 반도체가 일단 최근에 52주 신고가가 다시 한번 돌파가 돼서 지금 주가가 살짝 이제 밀리고 있는데요. 이런 장 속에서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수급적으로도 일단 양호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말씀드렸지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네. 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LED 조명뿐만 아니라 IT 쪽에서도 일단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악화가 되면서 주가가 밀렸고,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고요. 3분기라든가 4분기 쪽이면 아무래도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즉, 이제, 여러분들 유리폰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마트폰은 약간의 스크래치라든가, 그 스크래치를 통해서 먼지가 들어가게 되면 쉽게 액정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대체해줄만 하는 게 이제, 커버 글라스, 즉, 사파이어 인곳을 이용한 사파이어 글라스인데요. 그런 것들이 좀 스마트폰 쪽으로 조금, 이제 채택이 된다면 충분히, 수혜가 되고 실적이, 동반되면서 주가는 반등이 나오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요런 종목들은 오히려 저점에서 지금 매수를 해서 분할 매수 대응으로 좀 모아가시면 충분히, 4분기라든가 이때 수익을 보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기아차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도 제가 혹시 두 분 기억나시나요?
지수가 조정이 오면 기아차는 네. 한번 매수해보라. 기아차도 지금 지수와 함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네. 있는데 오히려 지수보다도 강하게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즉 기아차에서 파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실적이 개선되거나 더 좋아질 수 있는 업종들로 좀 보셔라. 급등주보다는 결국은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손실이 나던 뭐하든 간에 실적이 개선되거나 좋은 업종들, 즉 펀드멘탈이 좋은 기업들은요, 좀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이힐리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명석 멘토의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주쌤의 코덱스 인버스 사랑.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코덱스 인버스를 이 시점에서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최명석 멘토? 저 일단 노코멘트 하고요. 네. 좀 매수하셔야죠. 왜냐면 우리 MC님이 사셨는데. 네, 역시.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왜냐면 이렇게 네. 하락할 때는 어느 정도 방어적인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그 주식 승자 나와서 한 달 반 동안 무조건 사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장도 떨어지고 인도라든가 다른 태국도 떨어질 때는 조금 쉬었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는 코덱스 인버스를 사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현 씨? 참 발언을 하고 싶은데 네.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진행자의 입장에서 네. 뭐 표현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왜곡되어 있는 것은 제자리를 찾기 마련입니다. 억지로 가고 있었던 장은요. 반드시 이렇게 떨어지는데 억지로 가는 것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투자 심리를 빵 하고 위축을 시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시초 출발과 함께 거래량을 수반시키지 않고 시장이 위축돼 버리니까 퉁 하고 던지는 물량에 받아주는 주체가 없으니까 텅 비어서 개파락이 나왔다는 부분이겠죠. 종목 부분. 네. 하지만 종가상에서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또는 음봉으로 출발되지 양봉이 만들어지는 제가 오늘 선물왕의 두 코너를 통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 무조건 물려 죽어도 매수고 무조건 결과론적은 양봉이다. 네. 그건 시장이 왜곡돼 있는 것을 제자리 찾는 과정들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왜곡된 자리를 네. 찾는 방법은 저 역시 샘플러스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쌤의 우리 코멘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요, 최명석 멘토께 여쭤볼게요. 네. 오늘 특별히 봤던 업종들이 제약주랑 바이오주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네. 오늘 제가, 저 차트를 다 2천 종목을 돌리는데, 올라가는 종목이 없어서 참, 어떻게 보면 쉬웠고 힘들었습니다. 무척 힘들었는데, 근데 그, 올라가는 종목이 이렇게 그 힘든 장에서는 항상 제약주라든가 바이오 종목들이 튀는데, 그 관련 주식 세 종목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세 종목을 봤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냐면요. 네. 중국발에서 지금 AI, 그 바이러스 독감 때문에,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좀 죽고 있어요. 그래서 네. 참 그분들로 봐서는 안 되지만 이 동물 관련 주식인데 그런 제약주가 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는지 예. 살펴주시죠. 첫째 그 파로한 종목인데요. 이 주식을 왜 제가 그 설명을 드리자면 그 지금 시장이 약세일 때는 이런 종목들이 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루가 4월 달에 보면 무려 상한가가 5개가 나와서 바로 따블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한 4,000원대, 4,000원대 있는 주식이 한 7,100원까지 와서 한 80% 갔는데 그걸 뭐 바라는 건 아니지만 많은 이제 기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보시면 지금까지 약 5개월을 기간 조정을 했고 벌써 자세히 보시면 2주 전부터 이 주식은 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주 전부터. 그런데 오늘 장중에 8%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루는 내일 장에 많이 보시고요. 이런 주식들은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의하실 게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 집 팔아서 사셔도 안 되고 적금을 털어서 사셔도 안 되고 한 500만 원 정도 선에서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로 살펴봤고요. 예.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예, 어떤 그다음에 건가요? 이글벳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이 세 종목이 거의 트리오처럼 움직입니다. 근데 이글벳도 이 관련주인데요. 이 동물 앞근을 백신 쪽 아닌가요? 예, 동물 백신인데 그 조류 대감이 새라든가 동물 쪽으로 해서 많이 그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동물 관련 주식인데 그 이 보시면 이글벳도 보시면 꼭 세력이 움직이는 패턴이 좀 세게 놉니다. 이 올해 4월 달에 보시면 아까 저기
그 종목도 파루한 종목도 4월 달에 했지만 이 종목도 4월 달에 상한가를 3개를 갔습니다. 네. 예, 또 여기도 보면 상한가를 3개 갔고요. 그렇네요. 여기서 오늘 240만 주를 튀고 지금 3,935원인데 4,000원짜리 주식이 240만 주를 발생했다는 건 상당한 세력이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매매가. 그래서 내일 좀 눈여겨보시고 가면은 제대로 가면 20%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다음에 한 종목이 더 있는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제일 바이오입니다. 근데 회사로 봐서는 이 회사가 가장 좀 안정적입니다. 제가 이제 종목을 살펴볼 때. 회사 생각보다 탄탄할 텐데요. 테마로 엮여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예, 지금 3년 연속 그 매출도 증가 중이고 순이익도 괜찮습니다. 우리 MC님 너무 잘하시네요. 예, 저보다 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4월 달에 보시면 똑같이 같은 테마 중인데요. 2,000원짜리가 한 4,300원까지 이것도 한 120%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오늘 거래량이 한 130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이 똑같이 움직일 때는 뭔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종목을 좀 눈여겨 살펴보시고 오늘의 그 특징주인 바이오 주식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네. 바이오주 살펴주셨네요. 바이오주 말고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던 업종이나 종목들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이슈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현재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데요. 그 관련 그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현재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강하게 움직였나요? 오늘 장? 네, 그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양봉을 한 1% 정도 나왔는데 네. 그 대형주가 가니까 코스닥주는 이럴 때는 한 보통 4, 5% 상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거의 오늘 5%에서 7%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은 안 좋은데 대장주가 움직이니까 같은 반도체 관련주도 상승을 했는데요. 네. 차트를 돌려보니까 강한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에 첫째 종목이 ACI텍인데요. 네. ACI텍은 현재 회사로 봐서 자산주 매각과 신주 인쇄권 부사채 발행 등이 좋은 호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바닥권에서 현재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강한 상승과 어울려서 1,000원짜리가 1,600원까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2차 상승 자리에 왔는데요. 여기를 잘 보시면 1,000원짜리가 1,600원까지 가서 한 50% 상승했다가 네. 다시 양봉을 보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가면은 이 주식도 눈여겨보시면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이 보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예. 어떤 건가요? 그다음에 그 실리콘 웍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LED 조명 관련 특허를 이번에 습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제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바닥을 2달 동안 잘 그리면서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약간 늘어났는데요. 실리콘 웍스 그다음에 다물 멀티미디어 이런 종목이 있는데요. 네. 예, 이 종목도 회사 실질 아주 양호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 시점을 보면 움직이는 종목들이 꼭 특징이 있는데요. 일주일이나 2주 전에 벌써 이렇게 상한가가 2개 정도 나왔습니다. 네. 나오고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오늘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PSK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도 상당히 그 회사 실적이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도 그 보시면 올 4월 달에 5,000원부터 시작해서 무려 한 6,500원, 한 30% 수익이 나왔는데요. 조정을 받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갔을 때는 같은 이제 거래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MK전자인데 이 종목은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잘 보셔야 되냐면 이 종목은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수 2위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그 한 4,500원짜리가 170만 주가 터졌는데요. 네. 이 종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웬만해서는 잘 보란 말 안 하는데 잘 봐야죠. 예, 왜냐하면 2차 전지의 기술력과 함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테마 형성이 가능한 종목이잖아요. 끼도 있고요. 예, 어떻게 잘 아시네요. 보시면 일주일 전에 강한 상한가와 함께 이렇게 3번 양봉이 나왔는데 빠른 다른 종목이 2주를 기다렸는데 벌써 5일 만에 강한 상승 양봉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이거 보조 지표도 약간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K전자가 강하게 치고 나오는데 오늘 반도체 주식이 이렇게 5종목이 치고 나왔을 때는 뭔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갈 때는 이런 종목을 좀 과감하게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수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네. 전반적으로 역시 이주남답게, 이장님답게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언급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최명수 멘토님이 좀 부끄럽지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도 이제 2,000개 종목 중에서 한 1,500개 종목은 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외우는데 저도 한 4, 5년 걸렸거든요. 네. 그 부분이다 보니까 자신있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명수 멘토의 얘기를 좀 들으니까 반도체 관련된 장비업체 쪽에 뭔가에 집중을 해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네. 정도
정대희 멘토. 예. 원래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쪽에 집중력 한번 키워보자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예. 그 이유 뭡니까? 일단 뭐 전방 산업의 가장 큰 핵심은요. 아무리 저기에도 트리클 다운 효과죠. 전방 사업이 투자 설비 확대, 뭐 삼성이라든가 LG 쪽, 그리고 해외 반도체 업체들이 날로 지금 그 투자 설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삼성 쪽에서는 기술 혁신이 그 3D 낸드 플래시가 양산 체제가 좀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앞당기면서 아하. 이런 후공정 업체들이라든가 미세공정 즉 후방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에 좀 주가 흐름들이 뭐 변수, 그러니까 뭐 대외적인 변수, 양적 완화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기관들, 즉, 외국인들은 오히려 그런 저점, 이런 빌미를 이용해서 매수해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들은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여러분들 뭐 옛날에 한번 외국인 따라잡기라는 이런 그 주식 서적책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래요? 자금이 좀 크기 때문에요. 좀 서서히 이런 종목들을 지루하게 만들면서 모으는 방법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펀드멘탈적으로는 뭐 제가 예전에 추천드렸던 원익 IPS라든가 뭐 테크윙, 비아트론 이런 기업들은 펀드멘탈적으로 전혀 이상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단지 어느 정도 1분기에 워낙 실적과 동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그거를 또 야금야금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모아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찾아보시면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외국인 따라잡기 해보신다라고 해보시고 매수해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언급드린 종목들도 한번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짧은 수익이 아닌, 즉 추세가 이어지는 긴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명석 멘토와 정대희 멘토의 추천 종목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최명석 멘토는 바이오주 중에서도 제일바이오와 파루, 이글벳을 추천해 주셨고요. 또 우리 반도체주에서는 에이스 하이텍, 그리고 MK전자, 또 PSK, 다물 멀티미디어, 실리콘웍스까지 추천을 해주셨네요. 야, 여기서 얘기 좀 들어보니까요. 네. 에이스 하이텍 같은 경우는 또 그 종목 이름 바뀔 수 있겠네요. 에이스테크하고 하이텍하고. 네, 조금 헷갈리네요. 분간 좀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겠고요. 에이스 하이텍이다 최명석 멘토의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 자체가 전방산업체가 안정적으로 좀 강하게 실적 자체가 좀 좋아지면서 공장 가동률 확대가 되니까 그 후공정과 전공정 쪽에서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 앞으로 잘 봐야 되겠다. 가격 매력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장 이슈앤토크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승천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궁금하시던 내일장 승천주 어떤 멘토께서 어떠한 종목으로 새롭게 포트를 구성해서 가는지 궁금합니다. 혜선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좀 풍성한데요. 여러분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최명석 멘토는 좀 전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네요. 제일바이오입니다. 제2의 셀트리온을 향한 질주가 시작될런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정대희 멘토는요, 삼성 SDI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함께 가지고 오셨는데요. 2차 전지 테마주로 들고 오신 삼성 SDI와 또 LG 디스플레이 지금부터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합니다. 개별 테마성을 갖고 있는 종목과 또 시장의 주도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로 승천주가 구성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이장님, 친절한 이주남이죠. 최명석 멘토의 제일바이오부터 투자 포인트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장님? 네.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제일바이오인데요. 5% 정도 제가 매수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바이오는 동물의약품 전문 회사로서 1977년에 설립되었고요. 2002년 1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주권 상장 법인입니다. 이 회사는 그 수입 원료를 가공하거나 완제품을, 수입 제품을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회사의 수익 구조는
좋은 외국산 제품을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13년 1분기 매출이 86억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13%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 그 코스닥 바이오 업체는 거의 그 손실, 그러니까 영업이라든가 매출이 손실을 보는 데가 많은데 이 회사는 꾸준히 지금 3년째, 5년째 계속 영업이익 등이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3년 연속 매출 증감이 영업이익이 계속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유보이익이 230%입니다. 현재 그 중국에서 신종 조류독감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같은 관련주 뭐 이글벳이라든가 파로, 제일바이오 등이 강세인데요. 제일바이오가 가장 재무제표가 안전하고 좋아서 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도표를 보시면 네네. 제가 이 도표를 봤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현재 그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양돈이나 양계, 양어추구 그러니까 동물에 관련된 약이라든가 뭐 주사, 제품 그런은 거의 취급을 하고 모든 있고요. 걸 다 하는군요. 네, 예.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현재 생명공학이라든가 진단키트 사업, 발효 원료 사업, 특히 요즘 그 시중에 뜬 게 발효 그 제품이 많이 뜨고 발효 이 식품이 상당히 매출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발효 사업에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국내 필드에서 한 10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원료 및 프리믹스, 또 대해산업 등 한 30여 개의 그 제품이라든가 그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회사가 재무제표라든가 또 회사 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그 중국발 AIS 바이러스 독감으로 인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우리 이쁜이들 한 3마리는 네. 제일바이오하고 같이 제가 예. 갔다 와야겠네요. 아, 예. 네, 여러 가지를 다 아는 것 같으니까요. 예. 네, 그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저희 짚어주셔야죠. 매매 전략 함께 들어볼게요. 예, 매매 전략은 제가 오늘 그 2,370원 현재가에서 제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대 되는데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보셔서 현재가 2,370원 선에서 사시고요. 네. 만일 이 종목이 세게 가면 앞에서 더블 간 전력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 앞에서 대충 한 1,700원짜리가 한 3,900원까지 갔네요. 거의 뭐 250% 갔는데 운이 좋으면 뭐 상한가도 한 두세 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수익률을 장중에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3,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바이오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150원을 드리고요. 비중은 5%. 그래서 내일 이 종목을 공략할 시청자분께서 한 500만 원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최명석 멘토의 제일바이오. 테마로 엮이기에는 회사의 가치가 상당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이 테마성을 끼고 있는 종목 상당히 체질적으로 좀 싫어하시잖아요. 예, 뭐 일단은 테마성 종목들은요, 그러니까 종목을 추천하고 좀 전문가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들을 드리기에는 조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 종목들은 좀 잘 안 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뭐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일단 뭐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약 200억이고 그 업종 시가총액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라든가 유보율도 뭐 200%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좀 아쉬운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테마성으로 엮이게 되면 그 기업의 가치가 묻어져 버린다는 거죠. 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최근 남북 경협주인 로만손이라는 기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는 실적은 묻혀버리고, 즉 실적에 가는 것보다는 항상 테마가 엮일 때마다 간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팜스토리 한행, 팜스토리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자 보시면 예, 요런 종목들도 기업이 괜찮은 종목인데 항상 테마가 엮일 때마다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뽑아올 때는 항상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을 뽑아옵니다. 그래서 제일바이오는 아까 우리 MC님께서도 인정하셨지만 3년에서 5년 정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는 절대 고점에 있는 종목을 추천을 안 합니다. 이 종목이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추천한 단가가 4,000원이면 좀 비싸겠죠. 근데 지금 제가 추천한 종목은 주봉에서도 거의 바닥 부근인 2,300원인데요. 이 가장 바닥 부근인 이쪽에서 현재 매수가 들어왔고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또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종목도 이제 바람이 좀 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마성 바람이 들어왔는데 중국에서 강한
테마성, AI 촉감이 들어와서 크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추천한 게 아니라 회사 좋고 실적도 좋고 또 중국에서 테마성 바람도 불어오고 이 종목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상한가 5개가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상한가 한두 개 정도 20%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대훈 또 답변 좀 충분했나요? 예, 뭐 답변하기도 또 궁금한 사항이 좀 하나 없지 않아 얼마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좀 차트를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최근에 고점 아까 말씀하신 4,000원 부근 대비 지금 차트가 고점 네, 얘기해 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지금 고점 대비 최근에 고점 그 4,000원 부근 대비 지금 주가가 몇 프로 정도로 하냐면 거의 지금 지금 보시면 약 한 50%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주가 고점 대비 빠진 거에서 지금 약 한 3분의 1 정도 올라왔는데. 되돌림이 왔다는 얘기죠? 예, 되돌림이 왔고 지금 눌림 자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2,300원 정도가 지금 무너지게 되면, 지금 위치에서 무너지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기조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건지, 있으시면 뭘 보고 또 확신을 가지시는 건지, 단순한 뭐 이슈를 갖고만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이제 밝히지 않은 건데, 그 에리한 부분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건 제가 밝히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정재희 멘토가 에리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있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네. 이게 181선이라는 선인데요. 그거 오픈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여기 오픈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빨리 적으세요. 이게 181선이라고 합니다. 예, 오픈하면 안 되는데 정대희 멘토가 너무 에리하게 질문을 해버리네요. 네. 근데 저는 181선을 많이 봅니다. 물론 이제 201선 보신 분, 221선 보신 분도 있는데 이 181선을 보는데 이 제일바이오를 보면 181선에서 항상 지지하면서 튀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 양심이 아주 좋은 사람인데 여기 보시면 181선에서 튀면서 무려 더블이 갔습니다. 더블인데 거기서 한 3개월 뒤에 여기 181선을 지지하면서 갔고요. 또 181선을 지지하면서 또 여기 보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양심은 상당히 바른 이장인데 충분히 여기서 잡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정대희 멘토의 질문에 최명석 멘토의 노하우를 하나 뺏을 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네. 좀 들고요. 181선. 저도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21선. 아까우세요? 네. 양심이 너무 바르십니다. 네.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또 베푸셔야 이장님인데 풍성하게 또 수확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최명석 멘토의 제일바이오 여기까지 좀 들어보고요. 우리 정대희 멘토의 포트를 이제 새롭게 짜는 부분 속에서 종목군들 투자 포인트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일단 뭐 금일 지금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요.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강자 삼성 SDI를 좀 추천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뭐 어떤 회사인지는 설명을 좀 빼겠고요. 1분기에 대한 실적 부진 원인을 이 내용도 충분히 2분기의 실적이 예상치, 즉 시장 예상치보다 호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상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 부진 이유도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투자 포인트부터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요. 일단 뭐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3년 연속, 즉 2차 전지 소형 분야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투자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이어서 3, 4분기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것들을 근거는요, 2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요, 각각 8.2%, 즉 8.2%, 즉 1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 원이 늘면서요, 달성을 하면서 8.2%가 늘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24억으로 즉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실적이 개선됐던 원인은 실적이 안 좋았던 원형전지에 대한 꾸준한 그 출하량이 증가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외형 확대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1분기에 210억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PDP 사업 쪽에서 좀 흑자 전환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지금 이제 아직까지 전기차 에너지, 즉 EV라든가 ESS는 아직까지 적자지만 그 적자 폭이 1분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그런 것들이 2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의 계기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2차 전지, 소형 전지는요, 즉 IT향이 강했다면 논 IT, 즉 IT가 아닌 부분, 전기 자동차와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서
이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그동안에 삼성전자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이제 확 나올 수 있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업종은 분명히 한번 가져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 투자 포인트입니다. 실적이 3, 4분기까지 강력하게 더 이어져 갈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실적은 IT 분야가 아닌 BIT 향에서 분명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좀 보시면요. 투자 포인트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2013년도 3분기에도 분명히 실적,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개선되는 이런 도표 모습이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업종이 어디에 응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응용 분야라든 거를 천천히 보시면 가정이라든가 상업 및 공장용에서 사용되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즉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도 좀 다양한 분야에서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의 좀 모멘텀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예. 정대희 멘토가 이제 좋은 회사는 가져왔는데 삼성 SDI를 보니까 현재 14만 원짜리가 17만 3천 원까지 갔거든요. 예. 이렇게 약세장에서 25% 정도 이미 수익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차트를 보시면 3일 전에 장대 음봉의 위침 아래침 프레침이 나왔고요. 예. 이게 도표를 보시면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오는데 현재 보시면 기관과 금융투자, 투신 쪽에서 계속 파는 물량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여기서 갈 수 있다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삼성 SDI라든가 2차 전지 쪽에서 눌림이 들어왔습니다. 눌림이 들어왔고 이따가 이제 제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 드리면 삼성 SDI는 손절가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3, 4분기까지 분할 매수 비중으로 제가 좀 기대를 거는 종목이고요. 그래요? 예, 가장 큰 거는 펀드멘털적인, 즉 실적이 동반돼서 눌림이 나올 거를 예상하고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드린 거고요. 선취 관점에서 좀 높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나 그래서 일단 비중은 약 15% 정도만 일단은 요 16만 원권에서 일단 좀 매수해 보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수 포인트를 아예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아까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 종목은 요 부분에서,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할 때, 그때는 기관에 의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상승은 어떠한 형식으로 상승했냐면, 기관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 즉,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주포가 기관에서 외국인들로 넘어갔다. 그 장세에서 외국인들이 살짝 매도를 치면서 눌림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그때는 따라서 같이 매수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문제, 거래량인 측면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요, 일단 16만 1,000원에 일단은 15% 정도를 좀 매수해 주시고요. 손절가는 없겠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17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정대희 멘토의 첫 번째 종목은 좀 살펴봤고요. 네. 이제 조금 발빠르게 삼성 SDI 워낙 잘 알고 계시지만 손절가 없다라는 2차 전지. 상당히 여러분들 하반기 잘 봐야 되고 2차 전지 하면 또 정대희 멘토와 함께 정재훈 멘토가 상당히 생각이 나거든요. 그분 시간 되면 저희 FU님께서는 좀 전화 연결해도 가능하면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대희 멘토 두 번째 종목 한번 출발해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요, 일단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투자 포인트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동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 즉, LCD라든가 OLED 쪽의 기술을 가지고, 디스플레이 제품을 좀 만드는 업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실적 부진은요, 단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모바일용 패널이 출하 부진에 따라서 좀 실적이 악화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투자 포인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 종목을 갖고 왔는지를요, 잘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금리가 상승되고 덩달아 환율이 올라갑니다. 이 기업은 환율이 상승하면 수혜를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즉 한계 마진이 개선이 된답니다. 개선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이 LG 디스플레이 2분기에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증가가 되면서 역으로 역마진으로, 즉 매출액 감소 대비 영업이익은 상승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감가 비용이 점진적으로 지금 줄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2분기 매출액이 감소한 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됐다. 그리고 또 환율이 만약에 상승이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와 감가상각 비용 하락
하락 추세에 따라서 충분히 수혜가 됐다. 2분기 한계마진은요, 21.5%고요. 환율을 제하면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2분기에 의해서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도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표에서 보시면 매출액은 감소가 됐습니다. 1분기에 대비 매출액은 감소가 됐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증가가 됐죠. 약 성장률이 53.1%고요. 영업이익률이 5.6%가 1분기 대비 약 3% 정도가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요즘 그 국내 중 시황을 보면 LCD 그 패널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 이제 공급 가격이 예상되는데 예. 지금 경쟁자로 삼성도 있고 애플도 있는데 예. 뭐 자신 있습니까? 예, 저는 뭐 일단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시대 흐름에 맞춰가야죠. 환율이 상승한다면 환율 수혜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고요. 이제 하반기에 모바일 기기의 수요가 증가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패널의 가격이 다운된다는 거는 그거는 잠식될 거다. 우려 없다. 왜? 하반기에 모바일 기기 수요가 증가되면 당연히 패널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니까 자신 있게 저 믿고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손절가가 없습니다. 네, 그럼 매매 전략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매매 전략을 네.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매수가는요, 28,000원 정도에 그냥 잡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 29,000원 정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풍성한 두 종목과 또 다른 한 종목이 붙은 것 같습니다. 대형주와 이 부분이 좀 나왔으니까요. 우리 혜선 씨를 통해서 여러분들 매매 전략 포인트 다시 한번 살펴보죠. 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굉장히 든든한 세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먼저 최명성 멘토가 가지고 온 내일장 승천주 제일바이오는요. 매수가 2,370원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50원에 비중 5%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정대희 멘토는 오늘 승천주 두 종목 들고 오셨죠. 삼성 SDI는요. 매수가 16만 1,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17만 원에 손절가는 없고요. 비중 15% 실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죠. 매수가 28,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9,500원, 그리고 손절가 역시 없고요. 비중 15% 실어주셨네요. 네, 내일장 승천주 여기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할 시간이죠. 네,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 한 가지 여러분들 키포인트입니다. 제시 매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해서 편입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3천만 원 포트폴리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요, 최명성 멘토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부진에 대장주 셀트리온도 3거래일 조정받고 있는데요. 오늘장 2% 정도 하락하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은 60.64%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이면서 수익권 유지하고 계시고요.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S오일의 성적이 좀 부진한데요. 그래서 내일장 S오일은 5% 비중 축소하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남은 5% 비중을 제일바이오에 편입하시는데요. 제2의 셀트리온으로 등극할지 기대해보도록 하면서 제일바이오 다시 한번 가격대 정리해드릴게요. 매수가 2,370원에 목표가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50원에 비중은 5%입니다. 다음은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SL과 원익 IPS가 오늘장에서 결국은 좀 아쉬운 부분이 발생됩니다. 손절 처리가 되었고요. 두 종목을 탄력성 둔화로 매도 의견을 주셨다. 새로운 전략을 세우실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종목이 제외되면서 SK 브로딘밴드 같은 경우는 손절 처리가 됐다는 부분과 SL과 원익 IPS는 매도 처리가 됐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서요. 내일장에 새롭게 종목을 편입합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삼성 SDI 매수가 16만 1,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를 룰 적용하고요. 목표가 17만 원, 손절가 없다. 비중 15% 자신 있게 야무지게 채워주셨고요. 다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역시 매수가 28,000원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3%를 룰 적용하고요. 단기 목표가 29,500원, 손절가 없다. 비중 15%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3천만 원의 마지막 포트폴리오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더 좋은 종목을 추천해드리려고 정재훈 멘토 오늘도 탐정 중이십니다. 다음 주에는요, 새로운 포트가 알차게 꾸려지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천만 원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네, 양승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어제 되어진 전략대로 세준과 한솔테크닉스를 여전히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중 자체 20%를 축소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좀 가져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세중이 또다시 한번 플러스 상승하면 수익률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나무누멘토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누멘토의 포트에서 오늘 탈광이요, 손절가 이탈로 아쉽게 매도 처리됐습니다. LG전자는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71,500원의 매도 의견 주셨네요. 내일장에는요, 공격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와 보유 중인 LG U+ 추가 편입을 하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역시 공격적인 대응 참 멋지신데요. LG U+는요, 매수가, 실초가로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15,000원에 손절가는 없습니다. 비중 5% 실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금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제 좀 아쉽지만 시장의 급락 여파 속에서 모두가 다 손절가 이탈이 나오면서 손절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유 신규적인 종목군들을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요. 잠시 조금 숨고르기 나오나서 포트가 탄력적으로 편입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5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플렉스컴이요, 손절가 닿으면서 매도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우전엔 한단이 단기간 만에 수익률 5% 상승하면서 유지해주는 모습이죠. 다음은 1억 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창환 멘토의 포트폴리오인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시장 분위기 여파 속에서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가장 특징적이다.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김도영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김도영 멘토의 포트에서요, 한 3종목 정도 하락폭이 커지면서 손절 처리됐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삼성정밀화학, 한국정밀기계 매도 처리됐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종목으로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은 이열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4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 대비해서 견고한 부분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가치 투자 쪽으로 가격 매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1억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실리콘웍스요, 오늘장 2.83% 강세로 마감했지만 이 장중에 손절선 이탈로 오늘장 매도 처리됐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모두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지금까지 주식 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봤는데요. 네. 저 역시도 이제 손절가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룰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금일 출연하신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죠. 네, 먼저 정대희 멘토의 포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종목 한 가지 저희 키포인트로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SK 브로드밴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추천을 드리면 이상한 그 매수가를 딱 찍고 이탈이 되거든요. 네. 우리 룰이 장중에 이탈이 저점을 찍으면 그 손절가를 찍으면 이탈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SK 브로드밴드를 보시면요, 예, 손절가 5,000원 제시해 드렸는데 저가가 4,990원이었습니다. 네. 예, 10원 때문에 이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직까지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겠다. 즉, 반등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밑꼬리를 달는 음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음의 거래량이 아닌 매수의 거래량이 모처럼 다시 한번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수급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또 이틀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투신권과 연기금 이런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속 보유하셔서요. 원래 달성했던 목표가대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대로 한번 가져가 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대희 멘토 SK 브로드밴드입니다. 손절 처리 못하신 분들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시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최명성 멘토의 포트 점검해 볼 텐데요. 예, 네, 저는 한 가지 종목. 예, SO일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SO일이 3일째 빠졌는데요. 예, 첫날 좀 한 2% 정도 수익이 났다가 3일 빠졌는데 요즘 시장이 그렇습니다. 뭐 거래소 코스닥 것 없이 웬만한 이렇게 우량주도 다 빠지는데요. 오늘 뭐 충분히 오후에 종가에 반등이 나왔는데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가을철 여행이라든가 추석 수요, 그다음에 겨울철 난방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S51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요. 내일장 흐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글로벌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봐야겠는데요. 오늘은요,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사업부의 유창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뉴욕 증시의 흐름 살펴주시죠. 예. 목요일 미국 증시는 전일 FOMC 이벤트로 연내 완화 축소가 기정사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장 전 발표된 고용지표 영향으로 0.2에서 0.8% 수준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늘 33만 6천 명을 나타내면서 전망치 33만 명, 이전치 32만 3천 명을 모두 상회하였는데요. 수치 자체는 여전히 5년 저점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지표 발표 직후 지수 및 코맥스 금선물이 다소 상승 지지를 받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러한 흐름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88% 선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 지표들의 영향력이 어느 시점까지 효력을 발휘할지에 대하여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에 FOMC 뻔한 결과들을 가져왔다. 그리고 오늘 경제지표에서 조금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왔다라는 거. 결국 조기 종료를 조금 늦출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시간벌이가 나타나지 않나. 그 속에서 단기적인 급락 부분의 선조정 부분, 추가적으로 종가 부분에서 강한 급등세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개장 직후 발표된 독일 유로존의 8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지수가 호조를 나타내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구매관리지수가 전망치를 하회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난주 GDP 호조와 함께 긍정적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가 1% 근처에 오름폭을 나타내는 가운데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이 좀 더 높은 2%대의 오름폭을 보이고 있으며 그리스만 유일하게 1%대의 낙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날 유로그룹 의장 예룬 데이셀블룸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독일 재무장관에 이어 그리스에 3차 구제금융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금일 영향력은 그리스 증시에만 한정적인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장에서 이제는 면역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스 케케묵은 묵은지의 사고뭉치 잊을 때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시장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종국의 8월 HSBC 구매관리지수가 4월 이후 처음 확장세를 나타내면서 아시아 증시는 전일 FOMC 영향력을 다소 축소하였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은 지표 발표 이후 241.35선까지 상승했다. 이후 240선에서 꾸준한 지지를 받으면서 0.56% 하락한 240.45에 마감되었는데요. 이틀 전과 하루 전에 비하면 낙폭이 완화되었고 야간장 들어서는 오히려 상승세를 나타내며 현재 0.6%가량 상승한 241.90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장부터 야간장 들어서까지 외국인이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부여한 점, 이런 점들이 긍정적인 장세를 유지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완화 축소와 신흥국 우려감에도 불구 외국인이 원화 채권을 19일 269억 원, 20일 411억 원, 21일 1243억 원 가량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나 신흥국들의 자금 유출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자금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 전일 이월 멘토가 봤던 한국 5년 채물의 CDS 프리미엄 자체가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 연구원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것 같고요. 네. 야간 시장에서 찍어야 될 고점 부분을 찍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사업부의 유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망과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 두 분 내일 어떻게 대응하려고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지 정대희 멘토. 예. 일단 포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IT 쪽으로 일단 실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뭐 아까도 좀 전에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 설명이 됐지만 견고한 펀드멘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격 앞으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혹시 모를 변수로 인해서 항상 반드시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절대 급등주는 하지 마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의견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최명성 멘토, 내일장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제가 그 한 달 반 동안 주구장창 공격 앞으로 했습니다. 무조건 네. 사자고 했는데 이제 하루 정도는 쉬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좀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많이 좀 3일간 하락했고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내일 하루 정도는 좀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쉰다 생각하시고 가지고 있는 종목 편안히 들고 가시고요. 정하시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린 제일바이오라든가 방금 그 반도체 주식이라든가 통신장비 쪽으로 좀 소액으로 한번 매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일은 결국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 질 때 항상 월요일과 목요일이 부정적이었다면 금요일 하루만 해도 강한 양봉세와 낙폭 자체를 좀 축소하는 모습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말을 힐링할 수 있고, 애널 역시도 한 주를 좀 마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두 분 다 분할 매수 원칙과 강한 홀딩 전략을 주셨는데요. 자, 정대희 멘토, 예. 어떤 종목 좀 분할 매수 한번 해볼까? 어떤 업종 예를 들자면? 어떤 업종이면 뭐 IT 업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역시 IT는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다. 여러분들 분할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주가가 빠져도 분할 매수로 여유롭게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결과적으로는 펀드멘탈이 좋은 업체들은 실적과 동반해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식이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그런 파동 속에서 움직이죠. 자, 그래서 IT 쪽을 좀 집중해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운수장비 쪽, 그리고 경기 민감주. 제가 추천을 못 드렸지만요, 오늘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까 삼성 SDI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눌림이 나올 때 잡자라고 제가 저번에 두 번째 파동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네네. 지금 PNT라든가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2차전지 관련 예. 쪽이군요. 자, 뭐 요거 차트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네. 일진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들이죠. 예, 이런 종목들 지금 눌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심한 종목 같은 경우는 뭐 PNT라는 종목, 이런 것들이 눌림이 심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평선이라든가 전고점 이런 데서 한번 매수해 보셔도, 지금의 매수 해보셔도 됩니다. 매수하시고 손절가지 짧게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정대희 멘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2차 전지에서 막 급속하게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급하게 조정을 받은 종목군들, 2차 전지 PNT나 일진머티리얼즈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내일의 하루다라는 걸 읽어볼 수가 있겠고요. 최명수 멘토는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요즘 시장 그 업종이라든가 종목이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1박 2일 올렸다가 끝난다든가 한 2, 3일 내지 일주일 오르다가 끝났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뽑아온 제일바이오라든가 바이오 관련 주식이라든가 반도체 주식, MK전자라든가 PSK, 뭐 실리콘웍스, 그다음에 통신장비가 아주 좋은데요. 에이스테크라든가 휴맥스, 진성티스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종목을 뽑아오는데요. 이런 종목을 가지고 차분히 분할 매수해서 요즘 뭐 일주일, 뭐 2주일 계속 안 갑니다.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갔을 때 수익 잘 창출해 주시고요. 저희 서울경제 TV를 통해서 저를 찾으시면 문자 서비스를 저희가 계속 제공하고 있으니 저를 찾으시면 문자 서비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두 분의 내용의 결론을 좀 보니까요, 많은 종목군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긴즉슨 무슨 얘기냐? 내일 시장이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겠죠. 여러분들 내일 장중에 단기 트레이딩 종목군들 다시 보기를 통해서 마지막 전략에서 종목군들 나온 것들 트레이딩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오늘 많은 이야기를 저희 굉장히 빠르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멘토님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대희 멘토 그리고 최명성 멘토 감사합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멘토들의 릴레이 모방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요. 내일은요. 정대희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플러스.cntv.co.kr로 생방송 접속하시면 됩니다.
어디서든 샘플러스를 치시면 돼요. 또한 정재훈 멘토 셜록 홈즈가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같은 동시간대인데요. 오전 8시 30분부터 열릴 예정이니까요. 샘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면 이 정 브라더스가 될까요? 정재훈 멘토와 정대희 멘토와 함께 내일장 좀 재미나게 두 분 다 종목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은요, 금요일이죠? 막장 토크 함께 하니까요. 내일 10시도 잊지 말고 찾아주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주생 김도영은 내일 막장 토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